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몇 가지 기능 또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GitHub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SDS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라. 자, 일단 첫 번째 테마 기능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데이지UI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마를 실제로 적용한 방식인데, 저는 라이트랑 다크 테마 이렇게 두 가지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본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크 테마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를 누르면 다크 테마가 되게끔 세팅을 좀 해두었습니다. 이 아이콘은 우리 폰트썸이라고 하는 사이트 기억나죠? 거기서 아이콘 그냥 가져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일 때는 비어져 있는 거, 다크일 때는 채워져 있는 거,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팅을 좀 해놨고요. 라이트는 뭐 딱히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니까 딱 설명드릴 건 따로 없을 것 같고, 다크 테마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된 모습, 그리고 게시글을 들어갔을 때에도 이 테마에 맞게끔 글자색이 바뀌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적용이 잘 된 모습이고요. 간단하게 글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뭐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기능적인 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테마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테마를 뭘 사용을 했냐? 전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는 우리가 이제 쿠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 영역에다가 제가 값을 저장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테마를 기록할 수 있게끔 처리를 좀 해놨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제 우리가 메뉴 바에 메뉴 종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4X라지로 했을 때 너무 좁아요. 그래서 3X라지로 그냥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추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이콘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A 태그에 들어간 클래스들은 이 아이콘의 그 위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처음 보는 모양일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냥 이 방식을 하나 써본 건데, 이제 A 태그의 href 부분에다가 우리가 원래는 이동할 수 있는 요청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었는데, 제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적어준 뒤에 콜론을 찍었죠? 이러면 이 A 태그 href 얘가 발동을 할 때 이 파일이 읽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중에서 이러한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유사한 걸로는 이제 뭐 온클릭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겠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A 태그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온클릭을 한 번 더 거는 게 썩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토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함수는 바로 위쪽에 스크립트로 짜놨는데 별거 없어요. 테마라는 변수 하나 만든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인자로 들어가 있는 테마라는 문자는 당연히 키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처음 보죠. 물음표 두 개. 자바스크립트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바나 이런 기타 언어들에서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연산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물음표 두 개,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간단해요. 앞에 있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x 물음표 두 개 y라고 했을 때 이 x가 null 혹은 undefined이면 y를 반환시켜 줍니다. 근데 얘가 null이나 undefined이 아니다, x가. 그럼 그냥 x로 사용을 해요. 약간 사망연산자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만약에 얘네 둘 다 null이나 undefined이다 그러면 그냥 얘를 반환시켜 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연산자예요. 얘는 언제 주로 쓰냐면 이제 어떤 특정 변수에 우리가 기본값 세팅을 좀 해놓고 싶을 때나 이런 상황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null이나 undefined이 나오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이니까
그런 상황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코드를 읽었을 때 간단한 거예요. 로컬 스토리지에 테마라고 하는 키를 가진 아이템이 존재하는지 보고, 존재하면 존재하는 애로 얘한테 값을 넣겠다. 존재하지 않으면 write라는 값으로 값을 넣겠다. 그냥 이겁니다. 그럼 테마는 존재하는 상황일 때는 뭐 라이트나 다크나 우리가 지금 테마 두 개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마가 라이트랑 같으면 로컬 스토리지에 아이템을 세팅합니다. 다크로. 왜 라이트랑 같은데 다크로 세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테마 토글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이콘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눌렀을 당시에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얘가 라이트랑 같대요. 그럼 현재 지금 라이트라고 하는 테마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눌렀으니까 다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다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 개념에서는 라이트로 바꿔주는 거고요. get 아이템과 set 아이템 우리 이거 써봤죠? 안 써봤나요? 그때 쿠키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거 안 했었나? 뭐 안 했다고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게 이 로컬 스토리지는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get 아이템으로 꺼내오고요. set 아이템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애들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로케이션, 리로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줍니다. 왜 새로 고침을 하냐? 로컬 스토리지의 값은 바뀌었겠지만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사이트 메인 페이지가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번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테마가 제대로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적용을 시켜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간단합니다. 일단 얘는 우리가 눌러서 실행을 하는 함수인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눌러서 실행하는 함수가 아니죠. 테마 이닛이라고 하는 테마를 초기화하겠다는 함수는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 페이지가 로드 될 때 애초에 이 스크립트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얘가 합니다. 얘를 한다는 얘기죠. 얘도 똑같아요. 가져와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작업이랑 동일합니다. 다크냐 라이트냐를 여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apply to에 보내고 있죠. 인자로. 자, 얘가 동작을 하는데 HTML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거는 클래스나 아이디가 아니에요. 점이나 뭐 샵 같은 게 없죠? 선택자에서 그냥 태그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HTML 태그의 attr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데이터 테마라고 하는 속성을 이러한 밸류로 세팅할 거야 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는 라이트를 넣어 놓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라이트를 이제 페이지가 그려질 때 상황을 보면서 다크로 바꿀 수도 있고 라이트를 그냥 유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 초기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을 해서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줄 것이다. 새로 고침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가 실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값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테마가 불러와질 것이다. 여기에 있는 HTML 태그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데이지 UI에서 그냥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테마 쓰려면 HTML이라는 태그에다가 이런 거 넣으셔야 돼요 라고 써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 설명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편집기나 뷰어에서 제대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디터에도 읽혀줘야 돼요. 우리가 사이트의 테마를 바꾼다고 우리가 적용해놨던 에디터에도 알아서 그 테마가 적용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에디터도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추가를 해주기 위해 토스트의 UI 에디터 라이브러리라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파일에 와서 약간의 추가를 좀 해준 건데 하는 일은 간단해요. 이거 좀 또 반복되는 거죠. 테마를 찾아오는 거예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쓰기 위해 이 정보를 찾아오는 거고 찾아온 정보를 변수에 넣어놨다가 해당 변수를 값으로써 테마라고 하는 이 에디터 옵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이러한 값을 넣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토스트 UI 에디터랑 데이지 UI랑 연관이 있는 애들인데
100%다 호환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가 에디터나 뷰어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식 문서를 뒤져보면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일단 라이트나 다크는 둘 다 공통이라서 그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디터 쪽, 뷰어 쪽 동일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common.css 우리가 만들어놨던 CSS인데, 자, 이 녀석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이렇게 표시가 됐구나. 자,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버튼, 해 모양 버튼,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딱히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도 그 버튼을 위해서 이 녀석의 후손으로 있는 테마 토글의 후손으로 있는 FA 솔리드라는 녀석을 인라인으로 바꿀 거고, 이 녀석의 후손 레귤러를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꿀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CSS의 일종이라서,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를 좀 지웠습니다. 왜냐면 테마를 적용시키고 났을 때 이 BTS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식으로 있는 이 녀석한테 우리가 블랙이랑 화이트를 줘놨기 때문에 원래는 테마가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대색으로 변경이 잘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제거한 거고요. 어차피 얘는 필요가 없어졌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위치가 바뀐 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테마는. 그러면 그냥 이게 가능한 거예요. 테마가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테마를 그냥 적용시켜서 쓸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다 받아오고 있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이미 버튼들이나 이런 디자인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러한 코드들도 결국에 공식 문서를 잘 찾다 보면 나와요. 근데 공식 문서에서는 이런 함수를 제공하진 않죠.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공식 문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판단하고 제가 만들어낸 함수긴 해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구글에 테마 적용하는 방법을 검색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머리를 써가며 이걸 만들 필요는 딱히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테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테마 말고도 기능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얘도 별거 아닌 기능인데 기본적인 파일 업로드랑 파일 불러오기예요. 그래서 기능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메인 페이지에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첨부 파일 기능을 하나 넣어놨고 업로드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 어떤 실제 물리적인 경로에 저장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고, 그 저장된 애를 파일 보러 가기를 눌렀을 때 불러와서 보여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이렇게 내가 올려놓은 이미지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로드는 두 개 뜬 것 같은데 방금? 아, 다른 거구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여기에 올라가 있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를 성공했다라고 나오면서, 여기선 변화가 없죠? 실제로 저장을 시킨 거니까 업로드는 보러 가기 했을 때 잘 나오죠. 여기서는 그냥 파일 리스트를 다 가져와서 쭉 나열되게끔 간단하게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원래 이거 있던 거 밑에 방금 추가한 사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파일 업로드랑 파일 불러오기를 해놓은 거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 조금씩 응용을 하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파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파일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컬럼들 비슷하게 들어있죠? 여기에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리지널 네임은 파일의 원래 이름을 저장할 컬럼입니다. 그리고 saved name은 저장시킬 이름을 넣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saved path, 얘는 저장될 경로에 대한 컬럼입니다. 자, 왜 이름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했는가? 이거는 설명을 듣다 보면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일단 컨트롤러보다는 메인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메인에다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모양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홈 태그. 홈 태그를 사용해야 우리가 인풋이라는 태그 안에서 타입 파일이라는 애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어쨌든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홈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파일로 넘길 거야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은 그냥 뭐 버튼이죠. 홈 안의 버튼이면 서브밋이니까. 그리고 액션 업로드로 갈 거야. 지금 이게 main.jsp인데 업로드로 갈 거야 라는 얘기는 USR의 홈에 업로드 라는 경로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첨부 파일 처리를 할 때 멀티파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첨부 파일 처리할 때 그 인풋 타입 파일 타입인 인풋을 감싸주는 그 폼에다가 앵커 타입이라고 해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 이 녀석을 넣어줘야 파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첨부 파일도 지금 우리는 멀티파트를 당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사실 멀티파트 아니고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단일 첨부 파일이냐 다중 첨부 파일이냐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서도 여기서 하나씩밖에 못 고르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 인풋 이 파일이란 녀석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 파일 선택된 파일 없음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쨌든 하나의 폼에 담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내는 거죠. 이때 이런 다중 파일 처리를 하려면 멀티파일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팅이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 밑에 우리가 메일이라고 했던 거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서블릿, 멀티파일트, 이네이블, 맥스 파일 사이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설정 값들은 더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기본적인 기능만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라 이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설정 같은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제공해드린 틀을 가지고서 응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파일이라고 해놓고 dir 해놓고 경로를 넣어놨죠. 이거 실제로 제 이니셜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웹개발 2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폴더를 그냥 쓰고 있어서 그 폴더 경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업로드라는 폴더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파일 업로드를 하면 거기에 저장이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로드한 파일이 두 개가 들어있죠? 이 두 개의 파일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렇고, 파일 보러 가기야 뭐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 요청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업로드 부분부터 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홈 컨트롤러에 와서 이제 업로드라는 요청을 받을 건데, 이제 파일 서비스라는 거를 또 만들어 놨어요. 파일 서비스랑 파일 DAO, 파일 관련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DAO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업로드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하는 일은 간단해요. 그냥 매개 변수로 우리가 아까 폼에 넘겨 받아온 녀석을 받은 다음에 파일 서비스에 있는 세이브 파일을 실행하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트라이 캐치로 한번 감싸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파일 업로드를 성공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메인으로 돌아가라 넣어준 거죠.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 서비스에서 얘를 뭘 하는 건지 봐야 될 건데, 여기 있는 이거는 당연히 파일 서비스 쓰려고 의존성 주입해 놓은 거고, 파일 서비스로 가볼게요. 세이브 파일. 자, 컨트롤러에서 실행하는 메서드는 이 녀석이에요. 자,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하는 애는 참조형 타입이겠죠? 당연히 기본 자료형 아니고 참조형 타입인데, 그럼 어떠한 객체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녀석한테 파일이란 이름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었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넘겼잖아요. 그대로 받아온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비어있는지를 한번 검사한 다음에 비어있으면 그냥 종료시켜 버리기로 해놨습니다. 비어있지 않다면 이러한 작업들을 하겠죠? 자,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진짜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가져와 라는 메서드로 이름을 가져올 거예요. 넣어봅니다.
UU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건 우리 써봤죠? 임시 비밀번호 할 때도 이거 썼던 것 같아요. 똑같은 그 방식으로 해서 넣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텐션, 얘는 확장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리지널 네임이 갖고 있는, 지금 오리지널 네임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진짜 파일 네임 안에서 서브스트링 자를 거예요. 뭐를 어떻게? 자, 오리지널 네임에 last index of 점 되어 있죠. 이거는 이름이 예를 들어 abc.txt였다 라고 하면 이 점이 가리키는 인덱스 번호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예요. 이 last index of가 이 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이거는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abc.txt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last index of, index of라는 게 여기에 인자로 들어가 있는 애가 해당되는 그 위치에 인덱스를 갖다 주거든요. 그게 index of라는 메서드예요. 근데 last index of 그렇게 있을 때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를 갖다 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점이 두 개 있는 상황이면 얘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확장자는 보통 확장자 바로 앞에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름에 점이 들어가 있더라도 last index of를 사용하면 얘 위치를 인덱스로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름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 원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점의 인덱스 번호를 찾아와서 거기서부터 서브스트링이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걸 잘라왔다,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 메서드들을 응용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익스텐션이라는 변수에 담아놨고요. 다음 saved name 얘는 이름만 봐도 DB 쪽에 넘겨주고 싶은 정보겠죠? 저장될 이름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만들어 놓은 UUID에다가 익스텐션을 붙였어요. 익스텐션은 우리가 여기서 잘라낸 값이었죠? 그렇게 해서 UUID는 이제 랜덤한 숫자, 뭐 문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에 뒤에 확장자를 붙여주는 개념. 제가 아까 이렇게 자른다고 했는데 이 인덱스 가지고 자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이렇게 잘립니다. 점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 saved path 얘 같은 경우는 file dir, 얘는 이제 위에서 전역변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위에 가서 확인할게요. saved name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파일 경로 플러스 슬래시 다음에 saved name, 그냥 경로 쭉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파일 dir은 뭐냐, 우리가 써봤던 방식 이거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있는 커스텀에 있는 데이터 가져다 쓸 때 썼던 방식과 동일하죠? 밸류.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파일 밑에 dir로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이 변수에 넣겠다. 그럼 실제 제가 여기다가 세팅해놨던 이 경로를 저 자리에 넣어주겠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뒤에 슬래시 붙이고 저장되는 이름을 넣어놨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실제 저장되는 경로를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한 애들 중에서 원래 이름과 저장되는 이름과 경로를 insert file info 당연히 DB 쪽에 넣어주려고 실행을 하고 있겠죠? 얘는 쿼리는 그냥 insert 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웹상에서 만드는 첨부 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은 업로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로에 그냥 넣어주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웹상에서 업로드를 진행하려고 할 때 항상 임시 경로에 잠깐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임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내가 원하는 실제 경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시적으로는 웹상에 저장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저장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없으면 여기에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파일이.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transfer to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냥 사용한 거고, saved path 경로를 넣어준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save 파일 알아봤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작업을 완료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넣는 거, 그리고 실제로 물리 경로에 우리가 첨부 파일에 업로드 하려고 했던 파일을 물리적인 경로에 넣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뷰 쪽으로 가볼까요? 뷰에서는 이거는 안 봐도 되겠죠? 인설트 쿼리?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인설트 하는 거예요. 뷰를 가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view.jsp를 열 때 그냥 반복문 돌리는 거죠. 파일스라고 하는 걸 모델에 담아서 넘겨줬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자. 일단 view.jsp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메인에 파일 보러 가기를 누르면 요청이 여기로 넘어갈 거니까 컨트롤러에 있는 이 녀석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DB에서 정보를 꺼내온 뒤에 모델에 담아서 넘기고 끝. 얘 일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뷰로 가요. 가져와서 파일에 담아놓고 하나씩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경로 볼게요. 우리가 이미지 태그 처음 배웠을 때 src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경로를 넣었었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얘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경로 같아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로가 맞긴 해요. 단 요청 경로예요. 요청 경로로도 불러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USR의 홈에 파일 그리고 이 뒤에 EL로 파일.id가 들어가 있죠. 그럼 파일이 만약에 두 개가 있었대요. id가 1, 2가 있었대요. 그럼 반복문 돌아서 DIB가 계속 찍힐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1, 2 요청 두 번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이 요청이 넘어가는 곳을 찾아가 볼 겁니다. 자, USR의 홈에 파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또 처음 보자. 자, 우리가 애초에 저쪽에서 넘겨주는 값이 1 아니면 2 바뀔 수 있잖아요. 파일이 더 늘어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겠죠. 그럼 번호들을 받아왔는데 그 번호를 유동적으로 메서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요청 매핑 주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못해요. 여기를 우리가 유동적으로 갈아 끼울 수는 없어요. 애초에 파라미터로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을 한다면 여기서 처리가 가능했던 거지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자 지금 여기는 그냥 중괄호로 파일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 보는 녀석이 하나가 있죠. 상황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개념인데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니까 알고 거야. 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가 1로 세팅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 1이 들어와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이 요청 이만큼이 지금 1이 세팅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파일 아이디에. 그러면 패스 베리에이블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으로 인해서 파일 id라는 값이 여기에 있는 이 1이라는 값이 int id 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URL 매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 매핑 주소에 대한 동적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패스 베리에이블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다. 스프링에서 제공을 해주는 녀석이니까. 그럼 우리가 파일이 두 개면 1, 2 두 번 넘어올 건데 1일 때는 여기가 1로 id가 1로 2일 때는 id가 2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상황? 이거는 막 어떻게 그게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왜냐면 제공받는 기능이니까. 그렇게 받아온 아이디를 사용해서 파일을 또 DB에서 꺼내오고 있네요. 꺼내온 걸 가지고 URL 리소스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URL 리소스를 만들 때 넣어주는 경로 값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처럼 URL로 가져온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 경로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파일 vo의 get save pass라고 하는 이 녀석이
파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VO가 있는 건데, 자, saved pass라고 하는 이 녀석이 DB에서 이런 정보를 가져올 거란 말이죠. 이 saved pass에 들어있는 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얘를 얘가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만큼의 이 경로는 우리 프로젝트 내에 있는 경로예요?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URL 경로는 외부에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불러와야 돼요. 그래야 이미지를, 우리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래야 띄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얘가. URL 리소스라고 하는 녀석이. 외부에서 뭔가를 불러오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URL 주소, 이 경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화 시켜서 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넣어주는 역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파일 첨부 기능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기능이에요. 써야만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리턴을 얘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src 자리에 이 요청을 받아서 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그 URL 리소스를 객체를 통해서 리소스화된 결과가 남을 거니까 실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화면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첨부 파일 업로드랑 기본적인 뷰 보여주기 기능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쓰고 싶다면 그쪽 안에다가 잘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할 게 없어서 요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느라고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들었던 거랑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걸 직접 눈으로 쫓아가며 흐름을 분석해 보시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첨부 파일 기능조차도 스프링부트 게시판 첨부 파일, 뭐 파일 업로드, 뭐 파일 불러오기 이런 거 하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방식이 무조건 제일 좋은 방식 아니에요. 저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좀 필요한 것들도 많이 스킵을 했고 좀 뭐랄까 더 디테일하게 가면 좋은 것들도 많이 넘겼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더 꼼꼼하게 많은 기능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이건 이걸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얘네가 저장될 때 실제 이름이 파일 이름이 있을 거고 우리가 UUID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랜덤으로 만들어낸 아이디 그 파일 이름도 있죠. 근데 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할까요? 실제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면 안 될까요? 이름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UUID를 사용해서 이름 중복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걸 가지고만 처리를 다 끝내버리면 이 파일이 갖고 있는 실제 이름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못 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이름 그리고 우리가 저장할 때 쓸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식도 지금 제가 한 UUID 말고도 더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실제로 적용을 시키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기능은 커밋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도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해서 적용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